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얼굴을 갖다 정면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네요. 오늘은 제가 날씨 영향으로 낚시를 못 갔어요. 그래서 집에 곰곰이 있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지금 낚시하면서 30년 동안 찌낚시를 해오면서 참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물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충분히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경험도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경험 안 해보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이나마 영상을 찍어서 또 혹시 또 참고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저는 60평생을 살아오면서요, 제 자식 물론 딸 둘이 출가시켰어요. 시켰지만 그 딸들한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습관을 가지라. 좋은 습관을 가지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지만 안 좋은 습관을 가지면요,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낚시인 여러분들께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히 좀 금방스러운지 몰라도 이 낚시도 좋은 습관을 가지시면요, 굉장히 낚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낚시하면서 실수했던 점 몇 가지를 좀 묶어봤어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낚싯대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낚싯대 두고 세팅을 하죠. 세팅하기 전에 그 낚싯대를 거치대라든지 어느 쪽에 밑밥통이라든지 살짝 기대놓고 낚시를 한다든가 기대놓고 채비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 제가 잘못해가지고 초리대 파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시지 말라고, 저는 그 이후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채비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게요. 자, 이미 채비를 해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채비를 해두었어요. 채비를 해두는데 시간이 많이 갈까봐 미리 채비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채비하죠. 보통 이렇게, 그죠? 다 끼가지고 원줄 채비를 합니다. 근데 채비하다 보는 것 같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그러면요, 이렇게 채비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생겼죠. 이렇게 하다 보는 것 같으면 실수하는 경우가 어디 생기냐 그러면 이렇게 당깁니다. 이렇게 여기가 당긴다는 거죠. 당기가 또 하다가 또 다른 일을 할 때 뭐 볼리본 하고 탁 옆에 제낄 때 이게 당겨요. 이렇게 편하죠. 이렇게 당겨요. 당기가지고 초리대가 딱 부러져요. 그러면 굉장히 낭패입니다. 이거 낚시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초리대부터 파손시키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나 그러면요, 자 보십시오. 이런 경우에서는 당기면 초리대가 딱 부러집니다. 그렇지만은 어떠세요? 이거를요 좀 뽑습니다. 이렇게 한 칸, 두 칸. 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1번 때 전부 다 뽑아요. 완벽하게 다 뽑습니다. 자, 조금만 뽑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 뽑아놓고 이런 다음에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그러면요, 와가지고 당기죠. 이렇게 혹시나 내 발에 어디 걸리더라도 당기더라도 이 탄력 때문에, 낚싯대 초리대 탄력 때문에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초리대가 부러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처음에 그런 실수를 하고 나서 이런 방식으로 세팅을 합니다. 자, 이것도 싫으면요, 그러면요, 처음에 초리대가 뽑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집어넣고, 그 방법이 아니면요,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가이드 캡을 원줄 다 뽑았으니까 가이드 캡을 그냥 씌우십시오. 이렇게 그냥 초리대 저 말고 씌워가지고 이렇게 닫으십시오. 자, 이래 놓고 어때요? 마음대로 가져다니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해도, 또 채비를 하다가 어떻게 또 엉뚱짓을 하더라도, 다른 일로 볼일 보더라도, 땡기더라도 초리대가 뽑아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아직까지 혹시 이렇게 이런 좋은 습관을 갖다가, 저는 이게 좋은 습관이라 생각해요. 초리대 파손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낚시 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주의하시라는 거 하나 하고, 이래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낭패를 본 적이 하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인데 제가 소리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제가 또 한 번 실수했던 게, 자, 채비를 했습니다. 채비를 다 하고, 수정지까지 다 채비하고, 목줄. 이렇게 목줄 원도권에 가면 보통 이제 뭐 1.75호나 뭐 1.75나 2호나 이렇게 좀 굵게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한번 실수했던 게, 크게 실수했던 게요, 뭐냐 그러면요, 이게 바늘 묶고 나서 짜투리 있지 않습니까? 이 짜투리를 갖다가 잘 아실 겁니다. 혹시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짜투리를 너무 짧게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가까이서 뭐 커트기를 잘랐는데 채 1mm도 안 남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낚시 도중에 대물을 걸었는데 파이팅을 하는데 고기는 쉽게 뜨지 않고 밑에서 계속 버티는데 버티고 1, 2분 버티다가 뚝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 터졌구나 하고 제가 올리니까 결국 그거는 뭐였나 그러면요, 목줄이 터지질 않았어요. 그 당시도 제가 1.75였는데 터지질 않았고, 끝에 보니까 낚싯대 마지막에, 아니 목줄 끝에 바늘이 묶인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끝에 약 5mm 정도에 뭐가 있나 그러면요, 5mm, 6, 7mm 정도의 파마 현상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파이팅 도중에 인장력을 갖다 버티다 뭐가 조금씩 밀려 나와가지고 짜투리 부분 짧게 잘랐으니까 그 부분이 당기고 조금씩 들어와가지고 결국 바늘에서 풀린 거죠. 그걸 전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마 현상을 보고, 아, 이게 이랬구나.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요, 3mm, 4mm 아니라 5mm를 남기더라도 그것 때문에 고기가 이물감을 느끼고 뺏는 일은 잘 없어요. 특히 돔은요, 웬만하면 먹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잡어들은 이렇게 깔짝깔짝 하다가 끝만 물고 도망을 가고 잡아 당기고 이렇게 순식간에 찌가 쑥 들어가는 어떤 그런 챔질을 보이지만은요, 돔들은 안 그렇거든요. 차라리 한 번 잡으면 팍 삼키고 도망을 간다든지, 아니면 한 번 정도 입에 집어여가지고 이물감이 좀 있더라도요, 다른 잡어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바로 물고 뭐 2단 입질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입질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짜투리가 조금 길다고 해서 절대로 고기에 안 낚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이 짜투리 자르는 데는 반드시 좀 길게 4mm 정도, 최소한도 3mm, 4mm 정도는 두고 자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요, 실수하는 방법이 있죠. 자, 이제 미끌림이 생겼을 때, 참 제가 한 번씩 낚시 보면, 저도 이렇게 낚시 가가지고 밖에 이때 낚시를 하면서 주변 분들 낚시하는 모습을 한 번씩 많이 봅니다. 제가 낚시를 뭐 잘했을까는 아니에요.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죠. 막 낚싯대 미끌림 생기면 막 챔질합니다. 예쁘고 막 힘껏 챔질을 해요.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아니 여기 계시는 분들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막 챔질해요. 힘껏 챔질해요. 그럼 아찔아찔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뚝 하고 떨어지죠. 설사, 그죠? 파손이 안 일어나더라도 이 카본대, 낚싯대들 비싸지 않습니까? 고가의 품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리가 가는 게 언젠가는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파손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또 어떤 분들은 또 실수하는 점이 또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막 릴 잡고 뒤로 막 이렇게 뒤로 막 잽땡이 갑니다. 원줄이 그러면 팡팡하게 이렇게 실리겠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땡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고가의 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고가의 릴을 갖다가 파손됩니다. 그럼 돈 엄청 많이 들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요, 이런 릴들은 차가 10만 원입니다. 수리하려고 그러면. 그런 수리비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 아까운 좋은 자기 장비를 갖다가 그렇게 무리를 하게 힘을 가해가지고 파손되는 것들 많이 좋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래 하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 2번 정도. 장갑 끼지 않습니까? 장갑 안 끼면 잘못하면 다칩니다. 장갑을 낀 상태니까 끼가지고 이 상태에서 감아가지고 한 번 정도 감아가지고 장갑 위로 감고
탕탕한 실력자에 땡기십시오. 처음에 한 2번, 3번 정도 쳐보고요. 한번 채보고 안 되면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잡아 당기는 것 같으면요. 툭 터집니다. 아무리 강한 원줄도, 목줄도 터지게 돼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찌를 해수를 해야지, 원줄을 해수를 해야지, 채비를 해수해야지, 무리하게 당기다는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리리에 무리가 오고 낚싯대 파손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또 실수는 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그제 28일 날입니다. 28일 날 제가 낚시를 가가지고 이 내만에 가가지고 참 갖다 조금만 잘못했으면 옛날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실수를 제가 했을 뻔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요. 옛날에 제가 원도권에 가가지고 대물을 걸었습니다. 근데 참 이미 20년, 25년 정도 된 이야기네요. 대물을 걸어가지고 챔질을 하고 대물을 걸어가지고 파이팅을 하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뜰채를 준비 안 한 겁니다. 고기를 이미 다 떴는데 뜰채를 준비 안 했어요. 그만 미치겠어요 이거. 그럼 내 혼자인데 누구 도움받을 때도 없고 저는 혼자서 낚시를 잘 다녀요. 거의 95% 정도는 혼자서 낚시를 다닙니다. 도움받을 때도 없고 혼자서 그걸 쳐다보고 냉가슴을 앓는 거예요. 들립니까? 절대로 안 들립니다. 이미 4자가 넘어가고 5자가 가까우면요. 5자 이런 어떤 대물들은요. 절대로 들어보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뽑아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들고 더 들다니 낚싯대가 부러질 것 같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타고 내려가 가지고 목줄 길이가 그래도 한 3m 정도 되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싶어 가지고 밑에 내려가 가지고 목줄을 잡고 드니까 뚝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참 그런 어떤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낚시 가가지고 뭐부터 하나 그러면요. 고기는 잡힐 생각도 없는데, 솔직히, 그죠? 고기는 잡힐 생각도 없는데, 뭐부터 하냐면요. 낚시 뜰채부터 팹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낭패를 안 당하기 위해서 낚시 뜰채부터 패는 거죠. 결국 나중에 고기 한 바다 못 잡고, 우리 운동권으로 가더라도, 실제로 뭐 1월달, 2월달, 그죠? 이럴 때는 낚시 가면요. 뭐 대물 낚시 가지 않습니까? 가면 감성동 낚시 가는데 겨울에 가면요. 고기 구행도 못 합니다. 겨울에 가면요. 6시간씩, 5시간씩 찌가 한번 더 가는 거 구행도 못 하고 돌아와요. 역시 마찬가지로 뜰채 하면 당구지도 못 하고 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낚시꾼들이 이렇게 가시면서 처음에 갈 때는 엄청나게 마음이 붕 떠가지고 가죠. 그죠? 돌아올 때는 참 허무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70~80%는 아마 그럴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10번을 가가지고 한두 번 손맛 보면, 대물 손맛 보면 그거는 완전 대성공이에요. 이런 낚시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놓친 점이 있습니다. 놓친 적이 있습니다. 대물을 결국 내 눈앞에서 놓쳤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면 그냥 뜰채부터 펴요. 고기는 오든지 말든지 미하면 나중에 잡히면 오는 게 뜰채부터 펴니다. 그게 습관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실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만건으로 얼마 전에 제가 47cm를 28일 날인가요? 7월 28일인가 그렇죠. 47cm를 제가 잡았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지금까지는 항상 목줄이 1.25였습니다. 그 이상은 쓰지 않습니다. 왜? 내만에는 충분하게 제가 가지고 다니는 대가 08대지만 내만에는 충분하게 1.25 목줄만 하더라도 35라도 35까지라도 강하게 잘하면 낚싯대 뭐 달력을 가지고 08이지만은 억지로 뽑아 올리면 드롭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줄 나가가지고 목줄 나가가지고 고기 못 잡을 일은 없으니까 1.25를 항상 써왔어요. 아예 그 이상은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도 이건 생각 외로 세상에 내만해서 저는 그런 고기 처음 잡아봤습니다. 5자도 많이 잡아보고 4자도 많이 잡아보고 해봤지만 이게 내만해서 그런 고기가 걸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것도 수심 3m에
그랬는데 엄청나게 당황스럽다. 이걸 갖다가 야, 이 내만에서 기록적인데 이걸 놓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기분에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조금씩 파도에 태워서 낚싯대 탄력으로 또한 원줄의 인장력, 목줄의 인장력 그걸 가지고 조금씩 한 축을 뽑아냈어요. 이렇게 쪽쪽쪽 뽑아내다가 마지막 갯바위까지 다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파도가 찰랑찰랑 치 나와가 마지막 갯바위로 갖다 붙죠. 그 순간에 파도가 싹 들어오는 순간에 그 파도를 태워가지고 갯바위까지 끌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날 영상도 굉장히 흥분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많이 흥분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끌어낸 적이 있어요. 그게 결국 제가 한 30년 정도를 갖다 낚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당기면 터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겹게 끌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 낚시인 여러분들도 아시면 충분하게 낚시하시는데 참고가 되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좀 많이 길어지는 건데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낚시 종료했을 때 이것도 참 문제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낚시를 종료했을 때 낚시를 종료하고 낚싯대를 접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도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낚싯대 접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죠? 낚싯대 접을 때 그냥 이렇게 탁탁 이렇게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뽑았다면 자, 낚시를 이렇게 다 펴놨습니다. 이렇게 그죠? 다 펴놨죠? 펴놨다면 이렇게 툭툭툭툭툭 찢어내죠. 낚시 이렇게 찌가 달린 상태에서 툭툭툭툭 치죠. 이렇게 툭툭툭 치죠, 그죠? 이렇게 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낚싯대 이 가이드도 무리가 가가지고 나중에는 파손이 된다든가 아니면 가이드가 중간에 빠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생겨요. 특히 더 중요해야 될 거는요. 채비를 접을 때는 뭘 하셔야 되나 그러면요. 여기 밑채비 있죠. 찌, 또 수중찌, 모든 채비를 예를 들어서 원줄도요. 사정없이 3, 4m, 5m까지라도 수중 위에 혹시 쓸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가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여유를 주고 잘라가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다 채비를 갖다가 분리한 다음에 이거 다 분리한 다음에 원줄만 남은 상태에서 낚싯대를 감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상태에서 감다가 또 뚝 부러지는 생깁니다. 그냥 축축축 여타 보는 것 같으면요 이게 힘이 있어 가지고요 툭 잡아 당겨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다 집어넣기 전에 조리대 집어넣기 전에 뚝 부러지는 경우가 생겨요. 저도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이걸 채비를 다 분리하십시오. 분리한 다음에 원줄만 남았을 때 이거 감아가 원줄만 남았을 때 채비를 다 집어여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요 낚시 도중에라도 저거 빼뜨렸는데 낚시 도중에 있잖아요. 미끌림이 생겼다. 아까 조금 지나간 이야기지만요. 미끌림이 생겼을 때요. 몇 분 챔질 했지 않습니까? 그래 올라온다고 해서 채비 해수가 됐다고 해서 그대로 낚시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건 어떻게 됐나 그러면요. 자, 수중에 여라든지 이런데 바늘이 걸렸다든가,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쓸리다 바늘이 걸려가지고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늘을 갖다가 점검을 하십시오. 바늘은요, 이렇게 손톱에 올려가지고, 채바늘은요, 손톱 올려가 팍 찌르면 손톱이 빵꾸 날 정도로 그냥 미끌리지도 않고 축축 들어갈 정도로 팍팍 찍힙니다. 그렇지만 살짝 이렇게 밀어보면요, 수중료에 몇 번 걸리다 보면 바늘이 무디져요. 끝이 무뎌져가지고 그냥 손톱으로 이렇게 벗겨집니다. 손톱이 밀립니다. 이래 되는 것 같으면 대물을 끌었을 때요. 감성돔이나 이런 돔들은 천장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얇습니다. 딱딱합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탁 들어가는 것 같으면 챔질하는 순간에 후킹이 안 돼요. 다행히도 제일 좋은 후킹은요. 우리 여기죠. 감성돔 옆에 입술 이런 부분 특히 옆에 달아날 때 여기 많이 걸려와요. 이렇게 걸리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빠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럴 때는 꼭 원줄도 한번
수증기에 쓸렸나 이렇게 한번 싹싹 이렇게 한번 손을 가지고 싹 뜯어마 가지고 훑어보시고 바늘 괜찮으면요 뭐 쓰시고 안 그러면 즉시 바늘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 좋은 습관들이 대물이 왔을 때 놓치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절대로 조리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손되니까 함부로 막 하지 마시고 낚시 접을 때도 이렇게 정색 따라서 나름대로 이렇게 집어여 가지고 조리 때 분리한 다음에 그렇게 낚시하는 것 같으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낚시인 여러분들, 낚시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힐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고기 말라고 집에 잡아가나, 많이 말라고 이렇게 가져가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낚시하셔가지고 옆에 분들인데 친구분들인데 막 주고 갑니다. 돈도 잡아가 주고 가고. 그런 분들은 뭐예요? 집에 가시면 사모님들 싫어해요. 비린내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손질할 줄도 몰라가지고 싫어해요. 그런 분들은 두고 가셔도 좋고요. 근데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죠? 친구인데 주고 다가 주변 친구인데 주변 사람인데 주고 가도 좋죠. 좋은데 저는 잡으면요 방생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보관해가지고 집에 가져옵니다. 반찬도 하고 집에서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그러려고 제가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낚시를 갔었는데 대상어가 안 나온다. 겨울이라도요. 돔이 안 나온다. 내 대상어를 못 잡았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또 지금은 때가 아니다. 물때가 아니다. 좀 하기 힘든다. 지금 정도면 하면 쉽지 않을 거다. 낚시가 대상어가 안 올 거다 하는 생각이 들면요. 예를 들어서 퍼뜩 뭘 하냐 그러면 잡으라도 막 잡습니다. 겨울에 가면 학꽁치라도 막 잡아요. 잡아가지고 충분하게 먹을 수 있게 이미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합니다. 대물낚시를 하고 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오면 올 때도 좀 든든하게 기분이 좋아요. 왜? 집에 제 와이프도 집사람이 굉장히 낚시 이거 먹는 걸 좋아해. 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분 좋고 그러는데 빈손으로 온다면요 좀 마음이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낚시는 힐링입니다. 힐링. 꼭 대상어만 고집하시지 마시고 올 때 기분 좋게 상쾌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다 성격이 다르니까 나름대로 낚시하는 방법들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낚시를 해왔고 앞으로 쭉 낚시를 할 겁니다. 혹시나 참 그런 부분 좀 많이 봅니다. 낚시 가셔가지고 낚시하시다가 주변에 고기 잡히는 것 같으면 주변에 아니라 자기가 잡은 고기들도 고기를 가져오지 않을 거면요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놓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죽고 심지어는 냄새까지 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 좀 안 해주시면 좋겠고요. 반드시 가져올 것 아니면 방생을 해주시라는 거. 살았을 때 방생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저는 뭐 100% 제가 뭐 잘한다라고는 못 봅니다. 어쨌든지 여러분들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좋은 영상으로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여름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